얘들아 시작할게요. 됐다. 그러면 너 마이크 써? 마이크 가져와야 돼. 은준아 일어나거라. 우리 오늘 일단 어떻게 먼저 뭐 미리 공통적으로 얘기할까 하면 보세요. 외투를 하나 더 가져올 겁니다. 오늘 하고 나면 너희들 30일날 시험 보죠. 그쵸? 이날 시험 보면 채점 결과 최대한 빨리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사진이 된다. 국어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이날 가져요. 제일 일찍 가져온 친구한테는 학원에서 소정의 선물을 줄 거예요. 제일 일찍 가져온 친구들은. 알겠어? 너희도 수요일날 정상 수업하지? 그치? 시험지는 일단 이래줬으면 좋겠어. 오늘 이제 시험 전에 마지막 수업하고 선생님이 그거 문제 보건 말고 각자 선생님이 클리닉 때 파이널 클리닉 때 나눠준 거 있지. 시험 끝나기 전까지 하라고. 그치? 그거 다 풀고 채점하고 완전히 단서랑 평가문제를 보면서 이해해서 이날 시험 보고 채점 결과 알려주고 이때 사진이랑 그 시험지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시험지 좀 꼭 가져다 줬으면 개인적으로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좀 그거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시험 보고 나면 10월 3일부터 알겠어?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우리 추석 연휴잖아?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이날 30일에 시험 끝나면 좀 여유롭게 리프레시 시간 추석 연휴 가족들하고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수업 오시지 마시고요. 10월 11일 날 등원하시면 이때 세교제라든가 이런 거 다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 오자마자 너희들 내신 대비를 해서 시험 점수가 급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에듀 클래스 클리닉을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 강제로 하진 않았는데, 너희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좀 시간을 내서 클리닉 같은 거를 좀 참여를 기존에 했던 이제 우리 강연이랑 연서는 잘 해줬고, 나머지 친구들도 해서 좀 국어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수 당연히 중요하고요. 영수 못지않게 국어 성적에서 우리가 희비가 많이 갈려. 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우리가 한 과목은 오르기 쉽지만 국어는 특히 레벨업 한 단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한 달 빠삭한다고 막 오르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데뷔한다 생각하고, 물론 중간에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데뷔한다는 마음 먹고, 너희들 다른 학원도 많고 바쁘고 힘든 거 알지만 수목 금중에 그래도 2시간 정도씩 와가지고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연차는 당연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수요일 목요일에 클리닉 있는 친구는 중간고사 피드백 받을 겸
클리닉 있는 친구들은 오시면 베리 베리 웰컴. 알겠어요?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웰컴. 난 그 중에서 블루베리가 제일 좋아. 왜냐면 그거 먹으면 나처럼 상쾌해지는 기분이거든. 선생님 보고 상쾌한 느낌 들지 않니? 나 물어봐. 그래서 3일부터 5일까지는 연휴라는 거 오시고 혹시라도 이때 학원 오시면 낭패 보니까 3일부터 5일까지는 휴가니까 시험 잘 이렇게 보고 시험지 가져다 주고 11일날 또 반갑게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1단원이 공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우리 전체 같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한백중학교는 2-16페이지 하면 되고요. 우리 동탄중학교는 3학년이 되니까 3단원 전체이기 때문에 40페이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탄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백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다 있는 거 확인하자. 에어컨 알겠어요. 지금 뭐냐 은준이랑 연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눠준 지금 저거 있지? 저거 지금 1단은 맞아. 다 하고 계시고 그냥 대강 풀지 말고 풀고 채점하고 오답할 때 맞은 선지 같은 경우도 왜 맞았는지 틀린 선지 왜 틀렸는지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지금 그래서 연서랑 은준이는 그거 하시고 우리 강현이랑 재민이는 다 이렇게 할게 3단원이 많으니까 전체라서 우리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오늘 좀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개미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시작해봅시다. 우리 이제 능동적으로 읽기 막 속도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우리 이제 은준이랑 연서는 본인이 할 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강현이랑 재빈이 보면 읽기 전에 해야 할 일 읽기 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읽으면서 해야 될 일 배경 지식은 이제 우리가 사전에 그 지문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너희 시험에서 그 보기 시청각 자료로 나와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를 통해서 목차에서 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 할 거 많으니까 빨리빨리 시작합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성해야 된다. 5절 읽기 전, 중, 후로 나눠서 다음 내용을 예측해보는 활동은 아니지 내용을 예측해보는 활동은 실제 글을 읽는 중에 능동적인 읽기를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이죠. 이건 읽기 전 활동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하연이는 이번 달부터 한 달치 용돈을 한꺼번에 받는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설마 이런 거 문제로 안 나오겠지. 지난달부터 한 달치 용돈을 한 번에 받는다 그랬죠. 이번 달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X입니다. 지난달부터지 이번 달부터가 아닙니다. 따라서 X. 다음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구성한다라는 것은 능동적 읽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능동적 읽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활동이라고 해요? 우리 강연 책이니 무슨 활동? 읽기 과정 점검하기라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 정답이 가능해요. 능동적으로 읽기, 읽기 과정 점검하기 둘 다 답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퀘스천 봅시다. 읽기 전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하나 빼고 다 읽기 전 활동으로 적절하죠. 아닌 거 몇 번이에요? 디귿이죠? 이거는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거죠. 읽는 중에 그 저자가 쓴 생각과 읽는 독자가 서로 이제 글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둘 다 모두 가능해요.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모두가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은준이랑 연산을 하면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손 드세요. 일단 하연이가 글을 읽는 목적은 여기 지금 보면 책에서 관련된 글을 읽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보. 그렇지, 정보. 다음 볼게요. 다음 이제 여기 예측하기, 훑어보기, 예측하기,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여기서 지금 이 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다 읽기 전에 해당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차나 사례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글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목차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고 글의 제목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글을 대략 훑어보기 브라우징 하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거 역시 우리가 읽기 전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외래어로 마인드맵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 마인드맵은 뭐 시험을 좀 어렵게 난다면 이런 단어하고 연상시킬 수도 있어. 자유현상법 혹은 브레인스토밍. 자유현상이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 들어봤어? 강연아 제구나? 뇌에 뭘 일으키는 거야? 폭풍을 일으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배경 지식과 자유롭게 자기가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표로 해서 실제 읽는 과정에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스스로 정리하게 봅시다. 하연은 선정의 소제목을 보고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법일 것으로 예측했다. 맞죠? 동그라미. 하연이는 이 글이 뭐 요즘 또래에는 벌써 용돈 받으면 주식하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 중에 주식하는 친구 있어요? 해? 해? 아 주변 친구 중에 하는 친구가 있어? 꽤 많아요. 아. 선생님은 지금까지 주식하고 원금 잃을까봐 무서워서 한 번도 주식도 안 해봤는데 너희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신용카드 써본 적 없어. 체크카드만 써 지금까지. 왜냐면 신용카드는 그때그때 바로 내 통장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소비할 수 있잖아. 근데 체크카드는 긁는 순간 바로 계좌에서 돈이 나가니까 내가 썼다는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과소비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아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 번째 예측하기 보시면 어떻게 소비하는가, 가치 있게 소비하는 방법인 거죠. 예측한 것은 가치 있는 소비라는 거겠죠. 그리고 읽기 전 단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밑줄 쳐보세요. 강연아 제비나
글의 주제나 구조 예측하기, 읽기 전 질문 만들기 입줄.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알겠어요? 글을 읽을 때 떠올리면 좋은 것으로 제시된 것은 우리가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되겠죠. 너희들이 이제 소비라는 어떤 경제학에서 생산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소비라는 키워드를 보고 너희들이 이 소비라는 단어에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와 관련된 너희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배경 지식, 경험.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 지우개가 어디 간 거야? 지금 오늘 수업 앞에 선생님이 뭐로 수업? 지우개 안 보이죠? 손 옆에 어디? 손 왼쪽에 그 왼쪽에 손 왼쪽 나 왜? 아 진짜 아니 어디? 아 책방에 아! 나 이런 적도 있어요. 손에 휴대폰 들고 휴대폰 어디 갔지 5분 동안 찾은 적 있어. 선생님 약간 허당기가 심하게 높죠? 다음 봅시다. 하연이가 글을 읽어보면서 자주 나온 단어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여기 나와있지. 이게 자주 나온 데서 돈, 행복, 소유, 경험, 나눔이니까 돈, 행복, 소유, 경험, 나눔, 니은이죠. 다음 하연이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여기 있죠. 마인드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면의 생각의 지도를 그린다는 것이 굳이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자신의 내면의 생각의 어떤 그 흐름을 활성화한다는 거죠.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하고 읽기 전 활동에서 그렇고 읽는 종에서는 여기 봐봐.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 택하기. 이거 읽는 도중에 하는 거야. 그리고 도중에서 하는 건 예측한 내용 맞나 확인하기. 그리고 세 번째 맞으면 공감, 틀리면 비판. 됐어요? 이게 다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글의 주제나 구조 예측하기는 읽기 전 맞죠? 동그라미. 다음 여기 밑줄 쳐보세요. 이건 읽기 전이야, 읽는 도중이야. 도중이죠. X. 글을 읽는 중에는 여기 밑줄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 맞죠? 우리가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 택하는 거는 동그라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정보, 어떤 몇 가지 정보만 찾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발췌독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전체 책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에서 일부만 알아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읽기 목적이 그러면 읽기 방법이 발췌독 이런 식으로 도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예측하기 활동에서 훑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가 될까요? 소제목이나 단어를 훑어볼 수 있겠죠? 소제목이나 단어들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읽는 중 활동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있는 몇 번이에요? 리을. 이거는 다 읽고 난 후죠. 알겠어?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읽는 도중에서 하는 건데 읽는 도중에 자기가 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읽어질 것이고 만약에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한국어로 글은 읽는데 외국어처럼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읽는 중. 알겠어? 그래서 리을이 정답이다. 다음 글을 읽는 중에는 어떤 것에 맞는 읽기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글을 읽는 목적.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물질적 소비보다는 경험의 소비를 중시하는 거고, 경험에 대한 소비를 하다 보면 자기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경험으로 나아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글쓴이는 소비를 할 때 그 필요보다 가격의 합리성만 고려한다? 아니죠. 여기서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여기 봐봐. 그 필요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가격의 합리성보다 이걸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X고, 그리고 여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철 스님이 하신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면 이 말뜻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에 미쳐서 칼날을 춤출 산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이 최근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게,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너희들 일하는 거, 일이 선생님의 본업이고, 그 외에는 선생님은 되게 단순하게 살아. 일 외에 하는 거 선생님 운동하고 공부하고 방쳐서 소화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최근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읽을 책들을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을 사기 시작했어. 왜냐? 담배도 지금 끊은 지 27일째 됐거든. 그러니까 돈이 붙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필요 이상으로 꼭 이거 내가 추석 연휴 때까지 이거 사도 다 못 볼 것 같은데 괜히 욕심에 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까지 읽고 있는 책이랑 내가 지금까지 사둔 책을 보니까 내가 추석 연휴 때 죽었다 깨나도 다 못 읽을 책을 이미 사버렸어. 앞으로 두고두고 보면 되겠죠. 대신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구는 그만큼 누구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물질에 대한 이 소유, 여기서 소유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에 미쳐서 마치 칼날 위에서 춤추듯이 산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 사고 싶은 책을 막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일부러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읽는 책 잘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지나치게 물질적인 소유욕을 경계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은 X, 2번은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얘기하는 거죠.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이렇다라는 거야. 맞죠? 알겠어? 왠지 SNS에서 요즘 또래들 유행이 이거면 자기도 갑자기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일반 사람이 많다. 동그라미. 얘는 왼쪽이죠? 쉬운 거는 빨리 넘어갑시다. 4번. 진정한 무엇을 위한 소비 방법? 일단 진정한 무엇을 위한 소비 방법일까? 진정한 행복을 위한 소비 방법인데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느냐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16년 인생 생각해봐. 물론 가질 때는 행복하지만 많이 가질수록 무조건 행복한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성철 스님의 말에 담긴 의미를 쓰시오. 뭐를 짜다 소비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뭐? 소중하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을 조차 소비하는데 급급하다면 정작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음 이 문단을 통해 글쓴이의 말하고자 하는 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 통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게 1문단입니다. 됐습니까? 네. 합격조사 뭐예요? 폭격조사 부르는 말, 은준아 할 때 아, 연서야 할 때 야. 알겠어요? 우리 강연이 재빈이 됐어요? 은준이 질문 잘해서 그렇게 선생님 중간중간에라도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연서도
많이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 혼자 해보시고. 다음 이 문단에서는 지금 여기 경험 목적의 소비라고 해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고, 여기서는 그러면 소유 목적의 소비와 경험 목적의 소비를 대조하는 개념을 잘 봐야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콘서트나 가족여행,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콘서트 딱 한 번 가봤어. 너희들 에픽하이라는 그룹 알아요? 알아요? 선생님이 20대 때 가장 왕성한 활동했던 그룹인데, 선생님이 이제 랩, 힙합 이런 걸 보기랑 다르게 좋아해서 에미넴 좋아해요. 나 에미넴 랩 내가 가르쳐줬어요. 미안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콘서트 갔던 스탠딩석에서 보고 봤었는데, 그때 막 같이 막 열광하면서 랩 따라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20몇 살이었냐 그때. 어쨌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이라는 건 기억에 오래 남잖아. 소유는 가질 때 순간의 행복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래서 앞에서 성철 스님의 권위자의 견해를 따른 것처럼 여기서 지금 권위 있는 기관의 예를 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개념 알아야 되겠죠. 알겠어? 그럼 문제 볼게요. 자신의 수중해지려고 하는 것은 경험 목적의 소비다. X죠. 이건 소유 목적의 소비죠. 대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소유 목적이다. O죠. 다음 콘서트 가족여행은 소유야 경험이야? 경험. 다음 소비에 관한 데스니의 생각으로 쓰시오. 뭐보다 뭐 목적의 소비다? 소유보다 경험. 다음 기억이 말하고자 하는 말. 기억이라는 전문 권위기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선물보다? 물질적 선물보다 경험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크다. 다음 물건보다 오래 기억되고 경험. 여기서는 지금 보면 얘들아 봐봐. 소유에 대립되는 개념이 이 글에서는 경험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질 선물에 대비되는 개념이 여기서는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험, 시간. 나도 누가 나한테 시간 선물 해주면 좋겠어. 어떤 시간 선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정리정돈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방청소도 한꺼번에 일주일에 쉬는 날 몰아서 한 번에, 다른 거는 안 귀찮은데 청소하는 건 세상에 제일 귀찮아. 근데 청소 안 하면 방안이 돼지우리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건데, 그거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 그게 이제 대신 해준다면 나한테 엄청난 시간 선물이 되는 거죠. 경험, 시간. 알겠니? 다음 이제 3문단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유를 더 중시하는 어떤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설문조사의 견해를 설문조사의 어떤 과정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조사나 실험이 나올 때는 조사나 실험의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결과죠. 경험 소비할 때 행복했다고 57%, 소유 소비가 더 행복했다는 3%.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은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즉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알겠니? 1번 OX X죠. 소유보다 경험이 더 큰 행복을 주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지금 필자의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고정관념 통념에서는 사람들이 경험보다 소유를 더 중시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일본과 같이 물어보는 건, 이거는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 통념이 이런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X죠. 됐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험보다 소유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X. 다음 2번. 벤보베는 40에서 50대를 소비를 했다. 웬 개소리.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20대에서 60대라 그랬죠. X. 벤보베의 설문조사에서 경험 소비가 더 행복했다고 한 비율이 소유 목적 소비 비율보다 많았다. OX. O.
57% 대 34%죠. 다음 4번. 연구 결과를 사용한 이는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 베모벤이 설문지들에게 던진 질문을 쓰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자체로 경험했던 물건, 소유 자체를 경험으로 했던 물건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중에서 뭘 더 행복하게 했는지. 선생님도 그런 거 같아. 선생님은 다른 거는 거의 돈 안 쓰는데 책은 무조건 내가 보고 싶은 책은 난 사서 봐야 되고요. 휴대폰은 항상 지금까지 최신형 썼어요. 저거 이제 폴드 7 나와서 저게 최신형은 아니고 6인데 저거 할인받아도 150만 원이야. 다른 데는 만원 한 장에 벌벌 떨면서 이상하게 저런 거에는 비싸도 질러요. 그러면 저런 거는 소유 목적이잖아. 처음에 가졌을 때 되게 좋았거든. 기능 아직도 좋아. 근데 저거 가지면서 생긴 걱정이 뭐냐. 예전에 S23 쓸 때는 내 휴대폰 모르고 실수로 떨어졌을 때 전혀 걱정 안 했어. 갤럭시 워낙 튼튼하니까. 근데 폴드는 이거 재수없이 떨어지면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소유 목적의 소비는 그 순간만 행복하지 나중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경험 같은 경우 너희들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뭐 외식하거나 여행 갔던 경험들을 오래 기억에 남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바로 벤보벤의 연구 결과에 나와 있지. 그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경험이 당연히 소유보다 중요한데 경험이 소유보다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큰 효율을 주니까 이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맞는 거야. 공리라는 거는 나 스스로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잖아. 알겠어? 이해 안 가는 거 없어요? 다음 쌍단.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3문단에서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하다고 한 것을 좀 심화시켜서 경험으로 하는 소비가 왜 더 소유보다 더 소중한지를 경험 소비가 되게 타인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경험 소비가 중요한 이유를 말해준 거지. 여기 지금 보면 경험 소비가 더 만족감을 더 주는 거는 이것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술 잘 안 마시지만 혼자 술 마셨을 때 기억은 거의 안 나. 근데 즐겁게 재미있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술자리 가졌던 기억은 더 머리에 오래 기억에 남거든. 이건 거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소유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한 게 이 개인적 소비가 자신만을 위한 소유 목적의 소비라면 관계적 소비는 인간관계를 통한 경험의 소비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억 보면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타인과 교류하면서 경험해야 된다는 뜻이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에릭 프롬의 견해를 인용한 것은 소유보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공유의 경험을 강조하는 문구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예를 들어서 치킨 선생님 혼자 한 마리 1일 1닭 하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겠지만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우리 5명끼리 2조각씩 나눠 먹으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조각수는 적겠지만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1번 자신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유한 경험이 진정한 행복 가져다 준다. 5점. 다음 관계 소비보다 개인 소비가 행복하다. 정반대로 얘기했죠. X. 기억은 마르크스가 에리 프롬의 말을 인용했다고 아직 틀려. X죠. 여기 지금 보면 에리 프롬이 자신의 저서에서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한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둘이 지금 바뀐 거죠. 에리 프롬이 마르크스가 한 말을 인용한 거지. 자기 책에다가. 다음 빈칸에 들어갈 건 뭐예요? 여기 배우 이름 나와야 되네. 배우 이름.
공유. 재미없나봐. 얘들아 이번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고 내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개봉했대. 내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비나 불만을 헛기침으로 표시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을 째려보세요. 행복을 주는 소비는 언제 크게 다가오는지 쓰시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소유를 목적으로 한 소비보다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얘들 7번 봐봐. 소유를 여기서 다른 말로 개인적 소비라고 했죠.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관계적 소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죠. 다음에 우리가 이글 같은 경우는 여기 사문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앞문단에서도 뭐 성철 스님 아니면 뭐 전문 대학 방송국의 설문조사 견해를 통해서 전문가의 견해나 설문조사나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주장을 설득하게 하는 신뢰도 있는 근거를 활용합니다. 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노턴 교수의 견해를 말했는데 여기서 돈으로 행복을 사는 법 했을 때 얼핏 보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행복을 물질적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교수가 한 말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 말 알겠어, 제비나? 하지만 이 마이크 노턴 교수가 정의하는 행복은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생기는 행복이었잖아. 타인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생기는 행복이니까 노턴 교수가 정의한 행복의 개념으로 보면 얼마든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겠다. 알겠어? 그래서 이 노턴 교수가 돈을 행복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행복이라는 거는 개인을 위한 소유의 소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소비라는 거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다만 그때의 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겠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1번 OX X죠? 2번 앞의 내용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수익보다 경험을 추구하려고 했다. OX 5죠. 3번 노턴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그 행복을 위한 소비가 타인을 위한 소비라고 했었죠. 다음 2015년 5월에 마이클 노턴 교수의 돈으로 행복을 사는 법이라는 강연을 지금 자료로 들었고요. 노턴 교수가 전달한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자기를 위한 소유의 소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선생님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해. 알겠어? 돈으로 행복은 절대 못 사. 하지만 노턴 교수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타인을 위한 소비니까 타인을 위해 돈을 쓰면 얼마든지 돈을 쓰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고, 그런 이유는 뭐냐? 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행복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내가 느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유명하신 지혜로운 분들이 책으로 쓴 걸 내가 이제 머릿속에 익힌 건데, 우리 보통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행복해야지라고 강박관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굳이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대. 그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마지막 6문단 지금 보면 이제 다양한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보면 연구 결과에서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타인을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의 개념 정의로 사회적 소비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겠지. 타인을 위한 소비를 사회적 소비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옹문단의 내용과 연결하면 사회적 소비의 개념 여기 나왔고요. 별표 치시고요. 앞에 옹문단의 내용과 변해서 말하자면 마이클 노턴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소비라는 거는 철저히 사회적 소비여야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1번 봅시다. 다양한 소득과 소비 수준을 가진 632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시다. OX 5. 다음 개인의 소비와 행복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아야죠. 여기서는 얘들아 봐봐. 사회적 소비와 행복감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개인적 소비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죠. 됐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X. 다음 3번 OX 5. 다음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을 5글자로 개인적 소비. 개인적 소비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용어. 소유 목적. 그치? 소유 목적의 소비. 잘했어요. 다음 실문단. 두 가지 실험을 했고 여기서 이 실험 결과는 이거죠. 어떤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누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았는지는 행복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 근데 그 A, B, C, D, F, G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인센티브 받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거를 개인을 위해서 썼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냐가 중요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밑줄쳐야죠. X보다 어떻게 썼는지. 너희들은 그 1차 민생 소비 쿠폰 때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용돈 주시든? 안 주셨어? 한창 그게 논쟁이 됐었대. 1차 소비 쿠폰 때 그 15만원씩 했잖아. 그거를 뭐 모든 청소년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몇몇 청소년들이 그거 저한테도 있는 건데 저한테 용돈 달라고 그런 게 있었고 부모님은 너희 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원 보내주고 했는데 너한테 무슨 그걸 주냐 하면서 그게 논쟁이 됐었대. 그게 그래서 기사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도 경제관념을 배워야 되니까 줘야 된다. 어떤 부모들은 그럼 15만원 주고 학원비에서 깔아. 막 논쟁이 다양했대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뭐 그걸 받았다고 치면 너희들이 그 15만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액수를 쓴 게 아니라 그 15만원을 어떻게 썼느냐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데 현질하는데 돈 쓸 때보다 친구하고 같이 밥 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돈 썼다면 더 행복하다는 뜻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개인적 소비보다 사회적 소비가 중요성을 말하는 결과가 이 질문단이다. 알겠나요? 그러면 1번 연구자들은 상여금이나 꽁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면 더 행복해지는지 실험을 했다. 맞죠? 동그라미죠? 여기서는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얼마나보다 어떻게? 선생님이 10만원 이번에 2차 지원금 받았더니 금연 보조제 사고 영양제 하나 샀더니 금방 10만원 나가버리고. 동그라미 어떻게? 2번 연구자들은 상여금이 지급되고 나서 6달에서 8달이 아니라 이거는 내용 파악하는 문제죠. 6에서 8 주지 6에서 8 달이 아니죠. X. 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5달러에서 20달러가 준 거 맞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5. 다음 오른쪽 상여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강조한 거잖아. 얼마나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A는 얼마나 어떻게. 그럼 여기서 가장 행복감을 느낀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적을 정답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아까 글쓴이의 내용에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읽는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공감도 하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냐? 아, 이 글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내 말이 뭔지 알겠어? 자기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쓸 때는 선생님도 행복하거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알겠어? 근데 살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별의별 짓을 해도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까지 돈을 쓰라고 하는 거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게 읽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알겠어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에 의해서 돈 쓰기에도 부족해 죽겠는데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까지 돈 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문의 내용은 다 됐고 1문단에서는 소비할 때 필요를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까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남이 가진다고 내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설령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야 된다 그랬죠. 알겠어? 다음 2번 3문단은 개인적 소비보다 관계적 소비가 행복하다는 근거를 따지고 있다. 3문단에서 지금 요약하기 보면 이 요약하기는 읽기 전이야 읽는 중이야 읽은 후야? 읽은 후죠. 서머라이징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벤부벤의 삶은 결과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관계 소비의 중요성의 근거로 맞고요. 다음 3번 6문단과 7문단은 타인을 위한 사회적 소비에 대한 근거를 연구자와 설문조사 맞죠? 6문단 7문단 요약한 거 보면 그래서 동그라미 맞고요. 다음 4번 오른쪽 그 읽기 중요할 수 있는 것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내용에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읽는 중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읽는 중에 하는 것들 밑줄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그리고 무엇을 머릿속에 떠오르기? 장면 그리고 여기는 정리 대신에 오른쪽에 나온 표현에 따르면 메모라고 쓸 수도 있어요. 정리 메모 그리고 장면 다음 읽은 후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읽은 후 기억이죠. 기억은 읽기 전이야 중이야 후야? 전. 읽기 목적은 전이고요. 읽기 목적에 따른 읽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중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얘는 후 새롭게 알게 되는 깨달은 것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문학에서 따지면 효용론적 관점하고 같이 독자가 얻은 교훈이나 깨달음이니까 후서. 됐어요? 따라서 기억. 글을 요약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요약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용과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해야죠. 됐어요? 다음 주제 파악하기라고 해서 여기 나왔고 깨달은 점 정리 생활에 적용하기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다 읽은 후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 별표 치세요. 읽은 후에 하는 행동 지금 지문에 만약에 시험 볼 때 이런 내용의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글을 읽은 후에 하는 것이다. 선생님 꽁돈 사면은 먹는 데 쓰는데 선생님 충격적인 사실 말해줄까? 선생님 치킨 끊었어요 이제. 나 치킨 끊었어. 나 진짜 장난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꽁돈 생기면 아싸 치킨을 항상 모든 것을 치킨 마리수에 대입했거든. 10만 원이면 치킨을 몇 마리 사 먹을 수 있는지.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은 그랬지만 읽은 후에는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소비로 이제 포지셔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1번 글쓰는 소유보다 경험을 위한 소비와
그리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가 소유의 개념에 해당하는 개인적 소비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가 경험에 해당하는 사회적 소비였죠. OX. 강연아 재빈 OX. O. 다음 2번.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여기 지금 글을 읽기 전에는 내가 갖고 어떤 옷을 사거나 음식 사먹는 쓰던 걸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복지단체 기부로 목적을 바꿨죠. O. 다음 3번은 X죠. 큰 생각의 변화가 있죠. 다음 4번 무엇을 위한 소비보다 핑칸 채워봐. 소유. 그 다음 경험. 그 다음 자기 자신. 그 다음 다른 사람.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을 너희들이 근거로 찾으면 되는 거죠. 아니 빈칸에 들어갈 건 복지단체. 다음 3번. 3번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거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거 얘기하면 다시 한번 몇 가지 얘기하면 목적을 정하는 건 전,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 정하는 건 중. 알겠어? 그리고 예측하는 거는 전, 예측한 내용 확인하는 거는 중. 알겠어? 그리고 주제 파악하는 건 읽으면서 문단마다 뭐 주제 파악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주제 파악은 전체 글의 주제니까 읽은 후에 해당하는 거. 그럼 1번 예측하기는 전이다. 맞아 틀려? 맞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기는 읽은 중 후 X. 요약하기는 읽은 후 O. 다음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겠죠. 자기가 지금까지는 뭣도 모르고 읽었는데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읽기 과정이 올바른지 점검할 수 있고요.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고 베껴쓰기. 여기서 베껴쓴다는 건 표절의 의미가 아니야. 우리가 좋은 소설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유명한 소설가들의 문체를 그대로 따라 써보는 거래요. 그리고 독후감 비평은 독서 토론, 그리고 같은 내용의 글이나 다른 내용의 글, 즉 다른 내용의 글이나 관점이 다른 글을 다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읽은 전중에 있는 활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쓰시오. 글을 읽을 때 모든 무엇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배경 지식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맥락에 맞게 알맞은 배경 지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맥락에 맞게 선택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다음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래. 전에 목적 정하는 건 맞죠? 그리고 중에 이해도 점검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이해도 점검하기. 중간중간에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읽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는 읽기 중으로 맞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건 읽기 전에 하는 거죠. 읽기 전에 이런 내용이 글에 써져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져 있을 것과 관련된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한번 글에 적용해보자라고 전에 활성화하는 거고요. 주제 파악하는 건 후라고 했죠. 따라서 디귿이 정답이지. 강인아, 네. 여기 이거 졸음 싹 닦게끔 줘. 너 졸고 있는 것 같아. 저도 먹을래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주지 없으면 못 줘. 나는 선생님 겪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되게 단순해. 선생님은 나이 낮지 않게 솔직해.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데 없으면 못 줘.
없으면 내가 내 사비까지 털어가면서는 못 줘. 있으니까 주는 거지. 하나 갖고는 선생님은 어디 다 끊을 수가 없는데. 연산은 괜찮아? 어. 3개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3개 먹어. 네. 됐죠? 딱. 봅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5. 2번도 5죠? 다음 3번은 어때? 개개인마다 배경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읽기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죠. 수학 공식처럼. X. 다음 독자가 배경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의미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죠. 소통하는 과정은 뭐라 그래요?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라고 해요. 다음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치거나 메모한다. 글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음 장으로 넘긴 적이 많다라는 건 이거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평소 자기가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고 있고 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다음 장으로 넘긴 게 아니라 선생님은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내가 이해가 갔다고 생각했던 앞장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읽은 부분을 앞의 내용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야죠. 알겠어? 다음 점검하며 조정하면서 글읽기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너무 쉽네. 몇 번? 디귿이죠.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읽기 목적 정하기는 전이다. 맞지? 다음 내용 예측하는 거는 읽기 전에 적절한 행동이죠. X. 3번 숫자에 대한 배경 지식 꺼내볼 수 있죠. 10과 9가 문화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꺼내볼 수 있죠. 다음 4 오른쪽 삶의 자세에 관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훈, 즐거움. 그리고 글을 읽어보았을 때 자주 나오는 수가 뭐예요? 10과 9이라는 수죠. 여기서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10은 퍼펙트한 수고 대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수죠. 근데 9는 완벽하긴 되게 뛰어나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서 뛰어난데 하나만 추가하면 우리가 이제 완벽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수를 9라고 했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과 9이 가지는 수의 의미는 뭐 10은 완벽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에 해당하니까 읽기 전 예측하기죠. 알겠니? 강현이하고 태빈이 여기 몇 쪽이니? 이 페이지 태빈이는 누구세요? 재빈이? 이 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화장실 1분만 가져올게요. 태빈이가 누구냐면 선생님이 전 학원에서 선생님을 유난히 잘 따랐던 애가 박태빈이라고 있어. 얼른 해.
태빈, 또 태빈이란다. 태빈이랑 강현이 일반인. 선생님 셋째 이모 사촌 동생 이름은 영빈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열은 10진수급에서 제일 꽉 찬 수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치?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고 5고요. 앞 2번도 5죠.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 별표 치세요.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뭐예요? 역설이죠. 표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잖아. 근데 이 속에 필자가 왜 구라는 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시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아홉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역설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면 되겠죠. 강조, 역설. 다음 열의 의미가 아닌 것 몇 번? 니은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열이라는 수는 얘들아 봐봐. 꽉 찬 수, 기억. 이미 다 이룬 수, 디귿. 성공한 수, 니은. 근데 니은은 나와 있지 않죠. 다음 방티션. 이건 뭐야? 이을이죠? 여기 나와 있죠? 됐어요? 다음 그러면 9이 10보다 합하는 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 문화에서 온 거지만 끄고 널은 10만리가 아니라 9만리, 그리고 뭔가 강조를 할 때 10보다 9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9만리 장천, 구절영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구천, 상공육경. 아니 상공육경은 구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석탑 보면 무슨 9층 석탑은 있지만 무슨 10층 석탑은 없죠. 있어요? 어디? 네가 알고 있는 10층 석탑 뭐 있어? 어디에 있는데? 찾아보면 10층 석탑이 없진 않겠지. 근데 이제 개수로 봤을 때 10층 석탑은 드물고 대부분 홀수로 된 석탑이 많죠. 막 3층 석탑, 5층 석탑, 9층 석탑. 알겠어요? 끄덕고 넓은 하늘을, 이거 선생님이 용어 외워두라 그랬죠. 이거 뭐냐, 지문 보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아는 걸로 풀어보세요. 끊어지 높고 넓은 하늘을. 구만리장천. 구천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가는 거잖아. 여기 보면 끝간데가 어디 모르는 땅속이나 젖으면 구천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다음 고비구의 에어 상고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 양장. 다음 반대로 쓰였죠. 그래서 X 3번은. 다음 이 글에서는 문답법이 잘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문답법이 사용된 구절의 첫 부어절을 쓰시오. 어디 있습니까? 첫 부어절 뭐야? 그러면 아홉은 아니야? 여기 보면 그러면 아홉은 10보다 작은 수냐 물어보고 나서 지가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홉은이죠. 고비고비 한이 서린 마음을 뭐라고 한다? 구곡간장.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살아난 거 구사일생. 여기 이거 용어들 알아두세요. 구곡관장은 한이 깊이 서린 마음, 그리고 구절양장은 기비기비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기비고 고비도는 숲속에 깊은 길을 구절양장. 그리고 구중궁절은 아주 화려한 왕실. 그리고 또 뭐냐냐, 구사일생은 죽다가 살아난 것, 구천은 사람이 죽을 때 가는 것은, 그리고 구경이라는 거는
완전 최고급수는 아니지만 국문성리 정도 해당하는 고위관직의 구경 이런 거 우리 용어들 알겠어? 부사일생까지 했고요. 다음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아홉보다 열을 더 사용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완벽한 건 열이 더 완벽한데 우리 민족은 완벽한 수 열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했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중앙절 중근날은 양력 9월 9일이다. OX.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지. OX.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죠. 그리고 다음 이해도 점검하기는 읽는 중에 하는 거다. 맞죠? 5. 다음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9이라는 수를 사랑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명절 이름.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중영절 중군날. 다음 열보다 9을 사랑한 까닭은 위에서 5번째 줄하고 6번째 줄에 자문자다법으로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조상이 열보다 9을 더 사랑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아서일까요? 라고 해서 완벽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이 세상에 무엇이 없다? 완전한 것이 없다. 알겠어? 다음 여기 지금 보면 기네스북이 10년을 주기로 새로 찍어낸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치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잠깐만 이게 지금 기네스북인데 해마다 찍어낸다 그랬죠? 해마다 알겠어요? 해마다 찍어내는 거니까 10년이 아니죠. X 9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조금의 여유.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설명하는 2번이라는 수는 우리가 열이라는 수죠. 그래서 X 다음 3번에 5 3, 4번 모든 기록이 깨지는 이유는 뭘까? 인간의 무한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얘들아 너희들 선생님은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지금 드립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냐면 너희들 중에 나는 이건 나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 하는 것들 한두 가지씩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다 할 수 있어. 왠 줄 알아? 나는 내가 금연을 성공할 거라고 감히 생각도 못했어. 난 그냥 너희들이 모르게 선생님 엄청난 골초였기 때문에 그냥 담배가 여자친구 역할을 했던 게 나한테는 담배였어. 근데 그런 나도 끊었잖아. 너희들도 다 할 수 있어. 난 내가 금연한 거 보고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뭘 못해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이것도 해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다. 됐어요? 그럼 여자친구 없어진 거예요? 난 그리고 여자친구를 별로 원하지 않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귄 여자친구가 몇 년 전이냐면요 19년 전이에요. 19년 전. 충격적이죠? 보겠습니다.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을 안 한다. 다음 열과 아홉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된 방법을 고르래. 열과 아홉이 사용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뭐야? 그렇지. 응? 뭐냐 누구냐? 세빈아 말해봐. 열거 여기 지금 열거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높고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같은 문장일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어휘를 썼잖아. 같은 문장 위치에. 이거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얘들아, 근데 나는 항상 불만이 있어. 왜 대꾸법은 있는데 방수법은 없어? 때리고 싶죠? 때리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를 강조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뭐든지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 같은 경우는 아래로 폭력 우리가 수직 낙하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다시 말해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막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는 걸 떡상한다 그러냐? 떡상한다 의미가 뭐야? 갑작스러운 상승 맞아요? 떡상할 수도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필자가 9라는 수를 강조하는 거는 이 글의 이해성 복자가 중3 너희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도치법을 통해서 적어주세요. 도치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읽는 중에 질문하고 답찾기, 이거 읽는 중에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이 있다 밑줄, 그리고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간다 밑줄, 그리고 비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닌데 저기요, 제가 살다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허당한 게 드러나지가 않을 뿐이지 있는 거야. 알겠어? 봐봐, 선생님처럼 사개 국어를 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하지만 선생님 허당이잖아. 미안해. 수업 듣기 쉽지 가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청소년에는 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이 잘하는 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OX 얘들아 동탄 OX 두 번째 줄 나왔네. 밑줄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다. 너희들 설령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너희들이 사실 완벽하지는 않게. 근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지금 단 하나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그거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 필자는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X죠. 2번 동그라미죠. 3번 윗글의 주제는 청소년이 완벽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부정적으로 청소년을 까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꿈과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글이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맞죠. 다음 4번 청소년기의 특징을 쓰시오. 두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 나와 있죠.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면 항상 어딘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혹시 너희들 또래에 완벽해 보이는 애가 있으면 그 친구가 더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은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면 항상 어딘가 부족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글의 필승이가 완벽한 수 10보다 불완전한 수 9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서 청소년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이유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B칸에 들어갈 것은 가능성이라는 단어 있을 텐데 대놓고는 없구나. 가능성, 누가 같은 가능성. 도치법 내가 아까 설명했네요. 첫 부어전 여기서부터가 도치법이니까 부어전 하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라고 써야죠. 에어컨 좀 끄자. 선생님 마음이 그렇다. 이따 더우면 또 켜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되네. 다음 이제 읽은 후 요약하기 나와있죠. 요약하기는 읽은 후 동그라미. 열은 완전하고 성공한 거 동그라미. 우리 조상이 10보다 9 사용한 거는 완벽함에 대한 기대를 버렸기 때문에 동그라미 맞죠? 이 글의 주제 9이라는 숫자는 누구는
인간은 완벽하지 여기서는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청소년은 완벽하지 않지만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가졌다. 청소년. 다음 글쓴이의 생각이 실수나 뭔가를 잘하지 못하라도 못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여기 봐봐. 예전에는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위축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는 청소년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어른들은 그럼 완벽한 존재야? 아니, 어른들도 불완전한 거 투성인데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 불완전한 존재야. 비단 너희들만 불완전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다 가진 것 같은 부자들도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 인격적으로 인격이 되게 발라 보이는 선생님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청소년의 가능성, 독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예를 들었지만 이건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덜 떨어진 인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 전체에 확장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는 이제 청소년의 대상이니까 청소년은, 그리고 과거에는 실수나 무언가를 잘못하지 못해도 위축되는데 지금은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9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거는 완벽에 다다른 수,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죠. 알겠어요? 다음 강연아 재빈아, 여기 이 페이지부터 몇 쪽이니? 여기가 201쪽부터 202쪽은 너희가 스스로 해보세요. 201, 202는 강연이 재빈이 알겠지? 그리고 우리 몇 쪽 보시냐면 이제 3-2 단원 해야 되니까 252쪽 보세요. 저희 언제 쉬어요? 통탕 끝나면. 네? 통탕 끝나면. 이제 절반이네. 이제 절반이. 아니야, 여기는 내용만 많지 말하기라서 금방 끝나. 내용은 많죠. 어? 내용은 많죠. 나 집에 가서 자고 싶어. 나도. 너희들 계속 수업 안 들으면은 나 애교 부린다. 43살짜리 43살에 애교 볼 거야? 나 기아 트래직 넘버도 소멸돼서 나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어. 예? 기아 트래직 넘버도 소멸돼서 눈에 뵈는 거 없다고. 아, 트래직 넘버가 뭔지 모르니? 네, 아니 내년에 하면 되죠. 전제 조건이 있지. 너희 KT에서 이봉을 데려가지고 우리 내년에 다시 우승할 수 있어. 안 돼요. 아니, 이 누구 달라고 안 할게. 그냥 이봉만 가서 뭐냐 KT 수원야구장 청소 미화요원으로 쓰셔도 돼요. 아, 그럼 데려간 다음에 경기를 시킬게요. 이봉을 보니까 걔는 절대 자진 사퇴할 인간이 아니야. 나는 갑자기 그래서 올해 이걸 보면서 또 이승엽 감독을 이승엽을 다시 보게 됐어. 재조명하게 됐어. 그래도 걔는 자기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을 알잖아. 두사.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얘들아 강연아 재빈아 먼저 각각의 불안함을 느끼는 케이스를 너희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민규 같은 경우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불안하다. 그리고 하은이 같은 경우는 집중하지 않아서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의 니즈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준이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준비가 허접했다. 여기 밑줄. 그리고 하연이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평가 때문에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발표가 잘 안 되는 불안하는 경우죠. 그래서 민규 같은 경우는 여기 부끄러워서 맞고, 여기 양만만씩 금방 끝낼 수 있어. 상준이는 집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X고요. 여기서 집중하지 않아서 당황한 경우는 상준이가 아니라 하은인 거죠. 다음 하연이는 여러 사람 앞에 있다면 긴장돼서 목소리가 떨린다. 맞죠? 오. 다음 아닌 거 몇 번? 강현이 재민이 아닌 거 몇 번? 니은이죠.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를 제대로 조사했으면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알겠어요? 다음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피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쓰시오.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지겠죠. 익숙. 다음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여기 지금 보면 하연이가 한 얘기 보면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빨라지는데 그 이유가 너무 긴장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 중요한 거는 불안의 원인을 유형별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1번 보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 X. 2번 제대로 청중을 분석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무리 명문대를 졸업하고 하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수업하는 게 불안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업이 안 되겠죠. 알겠어? 스스로 표현은 안 하지만 불안해질 거야. 그래서 청중 분석 안 하면 당연히 불안해지는 원인으로 맞는 거고요. 다음 타인에 대한 지나친 평가도 우리가 말하기 불안의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다음 4번 얘는 어때요? 걱정만 하지. 우리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 시험 잘 봐야지 걱정을 하면서 막상 공부는 안 하는 사람. 그래 안 그래? 나 시험 잘 봐야지. 시험 망하면 어떻게만 하면서 막상 공부는 안 하고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준비하지. 다음 말하기 불안의 증서 숨이 가쁘고 숨. 그리고 손이나 목소리가 떨리는 듯 무엇에 이상이 생겨나?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신체. 선생님은 불안해지면 이런 증서 예를 들면 여기서 누구나 다 이런 증상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뭘 안 먹어도 불안이 심해지면 여기가 딱 막힌 느낌이 들면서 이 여기하고 여기가 단절된 것처럼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 선생님이 불안할 때. 어쨌든 종류는 다르지만 다 이런 신체의 이상이 일어난다. 다음 불안 정도를 점검하는 이유는 자기가 겪는 말하기 불안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는 먼저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겪는 말하기 불안이 갖는 문제점과 그것의 해결 방안. 문제점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그것에 맞는 해결 방안을 알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민규 같은 경우는 여기 대처하는 방법에서 거기 방법 하나하나씩 밑줄해 주세요. 하연이 같은 경우는 실제 발표나 강연 영상 찾아보기. 나는 책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기에 관련된 책 찾기. 상준이는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가기. 그리고 민규는 직접 발표 잘하는 애를 통해서 배워보기라고 나왔죠. 그럼 1번 하은이는 찾기 위해서 실제 발표나 영상을 찾아보겠다. 하은이가 아니라 하연이죠. 알겠어?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2번 인터넷이나 블로그 활용하겠다라고 한 건 상준이 맞죠? 5. 다음 민규는 맨 마지막에 우리 각자 찾아보는 다시 얘기보자라고 했으니까 5. 다음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디귿이죠? 다음 언급되지 않은 거는 여기서 SNS 영상은 나와 있지 않았죠. 영상이 나와 있긴 했지만
실제 발표나 강연 영상을 찾아보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영상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민규가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지금 발표 잘하는 모범적인 롤모델로 희수를 정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심호흡을 반복하고 스트레칭 이거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거는 긴장을 푸는 방법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또 선생님이 수업할 때 너희들에게 자주 질문 던지잖아. 종점 이게 이건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수업을 듣는 관심과 요구를 내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강연을 하더라도 반마다 스타일이 달라. 어떤 반에 명랑한 반이 있는가 보면 어떤 반에 무슨 또 벽 보고 수업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조용한 학생들만 있는 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이런 걸 다르게 해야 되겠죠. 알겠어요? 다음 1번 청중 앞에서 하는 발표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청중과 상호작용이다. OX 5. 다음 스트레칭과 체조는 긴장을 푸는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죠. 5. 다음 3번 부정적인 생각과 성공적인 말하기 지속하는 것은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아니지.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성공적인 말하기를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X죠. 다음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이거 맞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표현법이 달라야 되는 거 나와 있고 그러면은 기업과 디귿에서 지금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잘못된 부분 찾기 나와 있고요. 대본 준비하라는 말은 없었죠. 그리고 이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표 준비하면서 스스로 리허설할 때는 대본이 있어도 되겠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수업할 때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스크립트를 짜서 스크립트 읽으면서 수업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디귿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 아래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맞고 여기 봐봐 얘들아 맞고 얘는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발표하는 거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서 일해본 적 없는데 시험 볼 때 늘 기도 한번 하고 시험 봤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실력과 안 맞게 무조건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하고 시험 봤는데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까 기도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 심리적 대처 방법이라는 거는 이거 맞는 거지. 불안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본이 리을이죠. 됐어요? 은준이 다 했어? 아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지?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쉬었다면 안 돼요. 259까지만. 지금 몇 쪽인데? 255 준비하기. 200 우리 255까지 했죠? 56부터 너희한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이따 그래도 한 백도 문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모든 페이지를 다 하지 말고 우리 동탄 좀 잘 들어. 한 백 정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제비나 강연아 봐봐. 여기 지금 보면 257쪽부터 265쪽까지가 우리가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 강연아 제비는 알겠어? 여기는 내가 300 수업할 때 너희들이 직접 한번 여기서부터 해봐. 알겠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257쪽까지 선생님이 수업해주고 쉬었다가 258쪽부터 271쪽까지는 너희들이 300 수업할 때 직접 해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과제로 할 거랑 선생님이 나눠준 그 문제 자료 하시고요. 2페이지 더 하고 쉬겠습니다. 연서랑 은준이도 좀만 더 힘내서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말하기 불안대처에 도움이 된다. 이건 뭐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적절한 이런 손동작이라든가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면 훨씬 더 나도 불안도 떨어지고 너희들도 이제 경직되어 있다가 약간 어떤 수업에 긴장된 분위기도 풀어지고 말하기 불안대처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야지 준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바디랭귀지나 표정에 해당하고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는 목소리의 크기라든가 알겠어? 억양 같은 거를 준언어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준언어적 표현은 말하기 불안대처하고 관련이 없고 준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알겠니? 다음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죠.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불안하다라는 거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겪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다음 부담이 지나친 것도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추가로 말하면 이거하고 관련돼서 타인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냥 내 할 도리 다 하면 되는 거야. 다음 청중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가 똑같은 강의 똑같은 걸 해도 그 반의 특성이나 그 반의 성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분위기를 다운시키면서 수업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반은 내가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수업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적절히 조절하는 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종종 말도 안 되는 재미없는 드립 치는 이유가 이건 거 몰랐지. 다음 발표 연습할 때 고려할 비언어적 표현이 아닌 것. 그쵸?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사람 같이 수업하는데 내가 청중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분산시켜야지. 3시간만 내내 얘들아 여기 봐봐. 다들 안 봐? 은준아 뭐하니? 여기 봐봐. 얘들아 75쪽 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시선을 분산시켜야 되고 정면만은 디귿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 여기 페이지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당연히 관심과 요구를 알아야 되고 설문조사 같은 거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 민규 네반은 이번 달에 독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OX 5점. 다음 민규는 여기서 지금 친구들의 관심 정도나 얼마나 하는지 무엇을 알아보는지를 투표를 통해 알아보겠다 그랬어? 뭐를 통해서?
X. 다음 민규는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3분만 하기를 준비하고 있다. 네. 맞죠? 오. 다음 갑시다. 다음 보시면 민규가 말한 진영에는 반 친구들에게 무엇에 대해 알려주기? 독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자, 말하기를 분석할 때 청중을 분석해야 돼. 예를 들어서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 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생한테 얘기할 때랑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중을 분석해서 그 청중에 맞게 말하기를 조정해야지 무엇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할 수 있어? 적절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다음 민규가 청중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설문조사죠. 알겠어요? 예. 강현이랑 재민이 질문 있는 부분 있으면 해보세요. 없습니다. 엄서영 고생했어요. 우리 연서랑 은준이도 고생했고요. 우리 4명 다 10분 자유롭게 휴식하다가 이제 한별중학교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했어요.